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학생에게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왜 이 학생에게 이렇게 추천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학생의 생활사적 심리적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 학생에게 왜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상담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고요. 내신은 5등급 남학생이었습니다. 문과였는데요. 경영이나 경제 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타인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친구였어요. 동정심이 많고 책을 좋아하는 조용한 몽상가 스타일이었지만 평소에도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고 틈만 나면 누우려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다가 학교에 자주 지각하는 생활적 문제를 보였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친구였습니다. 성적도 애매하고 목표도 못 정했는데 매일 지각까지 한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의 에너지는 쉽게 고갈됩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몽상적인 성격을 가진 이 친구에게 지나친 수면과 우울한 모습은 회피라는 모습의 방어기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은 모르겠는데 눈앞의 성적은 하위권이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던 거죠. 이런 내적 갈등이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키면서 무기력한 우울감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심리검사 데이터가 훨씬 솔직할 때가 많아요. 이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친구의 내면 상태는 매우 불안정했어요. MMPI 결과에서 이 친구는 분명한 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기소침, 긍정정서가 매우 낮고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효능감 결여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는 수동적이고 사회적 회피 성향을 보였습니다. 더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어보는 반추적 사고를 계속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장애보다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2년 이상 이런 상태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기분부전 장애가 의심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TCI 검사에서는요, 이 친구는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성향이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 친구의 마음은 지금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나가고 싶어서 엑셀은 밟고 있는데 실패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브레이크도 밟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RPM은 계속 높아지는데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심지어 명확한 목표도 없고 인내력도 낮아서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 직종인 건 맞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공익직이라는 특성이 강조되고요. 보수 기준은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호봉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급여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급여 상승폭이 타 전문직 대비 더디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연봉 상승의 주요 동력은 연차에 따른 호봉 상승과 직급 승진에 있고 개인의 성과에 따른 급여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타 직종 대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초기 5년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크게 박봉도 아닙니다. 특히 10년차 이상부터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입직 경로는 크게 3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복지행정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군구청이나 보건소 등에서 복지 서비스의 기획 또는 집행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압도적인 고용 안정성이죠. 하지만 이 경로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라는 맹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비영리 협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이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나 노동환경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시설에서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불규칙한 근무 형태는 비교적 낮은 임금 수준과 결합되어서 직무 만족도를 빠르게 저하시키고 워라밸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역할 과다 및 감정 노동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는 경로이기도 해요. 세 번째로 사기업 및 의료기관 내 특수 직무가 있는데요. 약 25%의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거나 특수한 환경의 직무로 진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대표적이고요. 이 분야는 일반적으로 1급 자격증을 요구하고 2년의 병원 트레이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제 대학원 동기들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로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기업 경로의 경우에는요,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있고요. 이 분야는 사회복지 지식 외에도 경영학,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 중에서도 모금,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죠. 이러한 특수 직무들은 대체로 복지시설 대비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진입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외에도 관련 석사학위나 실무 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대학원 진학이 많은 학력 인플레가 좀 심한 직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과에서는요, 꼭 사회복지학과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라고 말하려면 석사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죠.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일이 쉬운 직업도 아니에요. 오히려 번아웃이 자주 오는 빡센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생에게 사회복지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의 복잡했던 그 심리 데이터 속에 두드러지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홀랜드 검사 결과에 드러난 강점은요, 이 친구의 결과는 SI 유형이었는데 그 중에서 S형, 사회형 기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사회형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타인을 돕는 데서 만족을 얻는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량에 아주 잘 맞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탐구형 유형이 있는 것을 봐서는 정신보건이나 의료사회복지 같은 특수 분야에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사회형 하나만으로는 일반 복지 현장에서는 버티기가 이 친구가 좀 힘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엔 아예 좀 오래 공부하더라도 특수 분야의 사회복지사가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동정심으로만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행정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처리와 문서 작성, 분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착하고 냉정하고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개발해야 됩니다.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진 성적으로는 명문사회복지학과라고 하는 서울, 연세, 이화, 숭실, 중앙, 강남대 같은 곳을 노리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성적에 가장 현실적이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학 루트로 의과대학과 다수의 의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료사회복지와 정신건강사회복지 쪽에 특화된 심화과정이 있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와 장애인 복지 분야와 특수교육, 재활 분야의 강점이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추천했습니다. 이 두 학교들은요, 사회복지 분야의 진짜 숨은 강자들이에요.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한 결과 이 친구는 비로소 자신만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력의 질이 달라지겠죠. 방향이 잡히면 힘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제 진로 상담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친구가 앞으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S형 공감 능력에 사회복지 특수 분야의 강점을 더하고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석박사까지 공부를 한다면 꽤 괜찮은 정신건강이나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